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화훼 농가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 꽃축제인 국제꽃박람회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SNS에 어떤 농부가 삽질하는 영상, 어떤 농사를 짓는지, 삽질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무척 궁금한데, 눈으로 뒤덮인 새하얀 도심을 지나 삽질로 부자가 됐다는 부자 농부를 찾아 그 비법이 뭔지 확인하러 가는 우리 제작진. 하얀 눈바 뒤에 삽질 중인 한 남자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삽을 든 모습이 영상 속 그분 같기도 한데. 혹시 삽질로 부자가 된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 삽질로 부자가 된 농부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궁금하세요? 그럼 따라와 보세요. 드디어 밝혀지는 부자 작물의 정체는? 닭이네요, 닭. 이 닭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요? 그럼 말로만 듣던 그 알부자? 바로 유정란입니다. 아하, 유정란이었군요. 그럼 이 유정란으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 유정란으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는 김성중입니다. 산란계 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6억 원을 올리고 있는 김성중 부자농부입니다. 약 7,600제곱미터의 농지 면적에 털을 잡은 양계 농장. 자식만큼 귀하게 키운 닭들이 낳은 유정란으로 부자가 됐다는데 그 비법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삽질 중인 삽질의 고수, 아니 부자농부. 아니, 양계장 바닥을 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닭도 털이 있는 짐승이어서 몸에 진드기나 기생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진드기도 털어내고, 그래서 닭은 흙목욕을 해야 돼요. 아하, 닭도 목욕을 하는군요. 그럼 흙목욕을 위해서 양계장 바닥에 뿌려주는 거는 그거 뭐예요? 60cm 이상의 미생물층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바닥에 수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볏짚이나 왕겨를 사용해서 수분을 또 잡아주는 겁니다. 왕겨하고 흙이 섞으면서 닭똥에 있는 질산지라고 해서 발효가 계속 일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기에는 일반 양계장 바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부자농부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었군요. 그럼 현재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닭은 총 몇 마리인가요? 사리연동과 온당동 두 군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2,700마리 정도 닭을 키우고 있어요. 암탉과 수탉의 비율은 12대 1에서 15대 1인데 저는 젊은 닭들은 10대 1부터 시작해요. 양계장의 사용 밀도도 동물복지농장 기준보다 더 넓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김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왜 김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너무 춥잖아요. 휑한 양계장 천장. 통풍시설은 물론 난방시설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닭들이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열을 가해주지 않고 키우는 자연 육출을 해요. 병아리 때부터. 그래서 솜털을 많이 내야 되고 피하 지방층을 늘려줘야 돼요. 영하 10도, 15도가 떨어져도 가온을 해주지 않고도 닭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병아리 때부터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럼 닭들이 어떻게 추위를 견딜 수 있나요? 닭을 한번 봐보면 지금까지 보시던 닭들보다 솜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털 안에 피하 지방층을 굉장히 늘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추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하 15도, 20도가 되더라도 가온을 하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와하, 정말 솜털이 아주 빽빽하군요. 행여라도 닭들이 놀랄까봐 노크까지 하고 산란장 문을 연 부자농부. 유정란을 수거하기 위해서인데요. 미안. 좀 꺼내간다. 유정란을 수거할 때에도 부자농부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달걀을 낳은 다음에 닭이 너무 오래 품고 있게 되면 그래도 신선도가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닭이 알을 낳으면 최대한 빨리 식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4번 꺼내고 있고요. 총 한 1,300개 정도 나와요. 유정란의 신선도를 위해 하루 4번 산란장에서 유정란을 수거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여기 올라가서 낳는 연습을 시켰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노상에다 낳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닥에 낳는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말을 안 듣는 닭들 때문에 유정란을 수거할 때 양계장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하루 딱 1,300알만 나온다는 귀한 유정란.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부자농부 먹지 말고 맛이 어떤지 말 좀 해봐요. 에? 아, 고소해. PD님도 하나 드셔보실래요? 보약입니다. 밑에를 막으시고. 흰자는 삼키고 노른자는 서너 번 씹어보세요. 부자농부의 표정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오, 진짜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고소하네요. 그게 일반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재특조화된 사료를 먹으면서 풀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산 비율이 1:1에서 4:1 사이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여서 냄새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닭들에게 어떤 사료를 먹이시나요? 제가 특별히 배합 비율을 맞춘 16첩 반상을 먹여요. 16첩 반상이요? 16첩 반상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은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양계장 바로 옆 창고로 들어가는 부자농부. 창고에 쌓여있는 많은 포대자루들, 양도 많고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닭은 거친 먹이를 먹여야 되고요. 곡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료의 45% 정도 차지하는 게 곡류고요. 그 곡류를 저희들은 방앗간에서 막 정미한 청치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번에 얘는 깻묵이에요. 깻묵에는 단백질 성분이 비지보다 더 많아요. 얘는 국산 콩을 갖고 발효시킨 대두박이에요. 발효가 되지 않은 콩을 주게 되면 닭이 설사를 해요. 흡수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발효시킨 대두박을 사용합니다. 이건 방해석이라는 돌이에요. 에? 닭에게 돌을 먹여요? 얘가 소화가 되면서 칼슘 성분이 나오는 돌이에요. 그래서 방해석 얘를 칼슘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쌀겨하고 새우가루, 멸치가루를 부숴 놓은 어분하고 고추씨하고 등등 해서 14가지에서 16가지의 자재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6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흙이잖아요.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닙니다. 사람이 농사 짓지 않는 미생물로 발효를 시킨 발효 황토흙입니다.
아하, 16가지 재료 중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발효 황토였군요. 저희 유정란에 흙 속에 있는 미네랄과 미량 요소까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황토를 먹이는 거고요. 왜 발효흙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황토를 바닥에 깔고 난 다음에 쌀겨로 미생물의 먹이채를 놓고 수분 조절제로 왕겨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생물을 좀 접종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정말 삽질로 부자된 건 맞네요. 맞아. 흑사료 만드는 게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합을 해서 적당한 온도에서 60cm 이하 저온 호기 발효를 하는 겁니다. 저희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발효 황토가 포함된 16가지 사료를 공급하라. 닭들의 건강을 위해 사료 배합 맛 2시간이 걸린다는데요. 매일 닭의 컨디션을 보고 사료의 비율을 다르게 배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합이 완료된 사료입니다. 매일 16첩 반상으로 닭들이 대접받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겠네요. 밥 먹자. 밥 먹자. 사료통에 사료가 채워지기 무섭게 신나게 달려와 배를 채우는 닭들. 정말 맛있게도 먹습니다. 암탉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밥을 먹어야 수탉들이 자리를 잡고 그 암탉들 틈에서 밥을 먹어요. 수탉들이 이 자기 가족을 먼저 챙겨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인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질서를 지키며 16첩 반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먹이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알곡을 먹기 위해서 닭들이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한 마리도 낙오자가 없는데 만약에 그때 오와 열 중에 이탈돼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걔는 약체거나 알을 안 낳아서 쫓기는 애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닭은 알을 안 낳는 자 먹지 말라예요. 자기들 질서에서는. 닭들한테 이렇게 건강한 사료를 먹이는데 물은 그럼 어떻게 먹이세요? 네,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따라와 보세요. 이것이 저희 닭들이 먹는 물이에요. 에?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물인데요. 이때 뭔가를 물통에 붓는 부자농부.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겨울철에 사용하는 명약입니다. 명약이라고 얘기한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홍삼 액기스예요. 홍삼 액기스요. 16초 반상에 이어 홍삼 액기스까지. 그럼 닭에게 홍삼 액기스를 먹이면 어떤 점이 좋아요? 면역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닭 컨디션도 나쁘고 닭이 호흡기나 AI에 걸릴 위험, 또 외부의 유해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주는 겁니다. 홍삼 액기스를 넣은 물을 닭에게 먹여 면역력을 높여준다는데요. 닭에게 사료와 물을 주고 조금은 한가해진 농장. 어디론가 외출하는 듯 차에 올라타는 부자농부. 농사 지으러 가요. 농사 짓는 거 보고 싶으시죠? 와보세요. 아니, 유정란으로 부자된 분이 농사까지 지으신다고요?
양계장 일도 바쁘실 텐데 도대체 무슨 농사를 짓는 걸까요? 그래도 하우스 안이라 좀 따뜻하네. 추운 겨울인데도 초록풀로 가득한 하우스 안. 저희는 풀을 하루에 전체 사료의 30% 정도를 매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키워서 닭한테 먹이기 위해서 이쪽에서 세동에서 시금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닭에게 먹이려고 시금치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하하, 정성이 대단하군요. 그렇고 이 두 분은 누구세요? 이쪽은 저희 아내이고요. 이쪽은 저희 아들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중 부자농부의 아내 유경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중 부자농부의 아들 김태현 씨입니다. 부자농부와 함께하는 아내와 아들, 하하, 아주 든든하겠어요. 닭에게 먹일 신선한 시금치 수확을 끝마친 세 사람. 다시 닭들이 기다리는 양계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수확한 시금치를 들고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신선한 시금치를 곧장 닭에게 주는가 했더니 여기서 좀 묵혀둔답니다. 시금치는 여기에서 한 이틀 정도 수분을 좀 증발을 시켜요. 그래서 수분을 좀 줄인 다음에 닭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바로 줘도 먹는데 바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좀 많죠.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닭이 설사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수분을 조금은 말려서 줘요. 닭을 키우는 데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습니다. 묵혀둔 시금치를 챙겨 양계장으로 향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왜 꼭 이런 풀을 챙겨 먹여야 하는 건가요? 계란의 노른자색을 내는 것은 키산토필이라는 성분이고 그게 옥수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는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풀을 주지 않으면 키산토필 성분이 없어서 노른자색이 하얘져요. 그리고 그 풀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닭들이 훨씬 피로 오지 않고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런 부자농부의 마음을 아는지 맛있게 시금치를 먹는 닭들인데요. 얘들아, 하하, 너희 정말 호강한다. 제가 직접 농사지은 풀을 닭에게 먹이는 것이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직접 키운 시금치로 영양분을 보충하라. 먹자, 밥 먹자. 오늘 또 준대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맛있는 거 그래, 많이 했어. 먹어. 오, 계란말이네. 아이고, 누가 유정난 부자농부 아니랄까봐 달걀말이에 달걀찜에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종일 닭 먹을 것만 챙기던 세 사람, 드디어 본인들 끼니를 챙기네요. 정말 맛있다. 부자농부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 계란말이는 역시 당신이 한 게 최고 맛있어. 근데 언제 먹어도 안 질려 이게. 이어서 달걀찜도 먹어보는데요. 이래도 약간 센데 괜찮은데. 간이 좀 세요? 아내도 간이 세다는 말에 한 입 먹어보는데요. 좀 빡빡하게 됐다. 간은 괜찮은데? 간이 세다고 하더니. 자연은 다양한 거라서 각자 입맛이 조금씩은 틀리게 돼 있어. 다 내 입맛으로 맞추세요. 예, 많이. 그런데 아내분 처음에 부자농부가 닭 키운다고 했을 때 어떠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한 몇 마리 키우는 것 같더니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얼른 털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아들 태연 씨 또한 처음부터 아버지의 일을 이을 생각은 아니었다는데요. 그림 쪽 관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쪽 일도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일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이 닭을 키우느라고 집사람도 아들도 고생한 것 보면 되게 미안해요. 자신이 좋아서 선택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농협에도 다녀봤고 내 사업도 해봤는데 2012년도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모든 걸 놓고 살자. 그때 닭을 이제 전원주택에서 몇 마리 키우고 전원주택 울타리에 블루베리를 키우고 하다가 그래서 닭을 키우는데 이제 키우기로 결정은 했는데 어떤 닭을 키우지? 그래서 이제 닭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닭 전문가를 만나 강의를 들었던 부자농부. 그의 철학처럼 닭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후 두 곳에 농장을 만들게 되었다는데 이 닭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생산을 했는데 판매하는 것도 어렵고요. 맨 초창기에 정말 어렵고 손이 갈라질 만큼 힘들었어요. 게다가 2017년과 2021년 두 번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닭들이 전부 살처분 당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부자농부. 초창기에 두 군데 농장을 운영하게 된 것이 이런 비상사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군데 농장이 살처분을 당했는데 한 군데 농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군데 농장에서 생산량이 좀 적더라도 좀 늦게 발송을 해드려도 기다려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었던 것 같아요. 늦은 오후 농장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계란 사러 왔는데. 여기는 계란 파는 데가 아니고요. 네. 닭을 키우는 데예요. 누가 계란 여기 좋다고 소개해줘서 왔는데 아니에요? 맞기는 한데요. 네. 계란을 오늘 갖고 가실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들어오셔요. 아니, 달걀 파는데 달걀이 없다고요? 앉으셔요. 저희 계란이 어떤 계란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계란을 한번 봐보시면 한번 깨볼게요. 노른자색이 지금까지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연할 거예요. 그러면 마침 이제 저한테 시중 계란이 있어요. 이 계란을 한번 깨볼까요? 네. 자, 얘는 봐보면 얘하고 비교해보면 틀린 것이 얘는 지금 흰자가 훅 더 퍼져 있죠. 훨씬 더 퍼지면서 노른자색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옥수수를 주사료로 먹었거나 착색제 계열의 먹이를 먹어서 노랗고요. 얘는 풀에서 나는 노른자색이기 때문에 노른자색이 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정란을 생산하는 닭 먹이에서도 풀과 흙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이 유정란이 나오는 거고요. 유정란을 사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정기구독하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미 닭이 계란 딱 났다 그러면 고객 누구 겁니다 하고 이름이 써져 나올 만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대량으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신청을 하고 가시면 한 2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아하, 달걀을 2달 뒤에 받는데도 신청하는 이유 궁금하군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제가 하루에 4알씩은 먹어요, 솔직히. 근데 흰자만 먹고 노란자는 안 먹어요, 계란을.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여기는 노란자도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부자농부, 그런데 굳이 왜 회원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회원제는 딱 하나예요. 정확한 수요 예측이죠. 2, 3일까지 늦게 배송되는 경우는 있어도 날짜 지난 건 배송하지 않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회원제를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당일 생산된 유정란을 배송하라. 유정란을 칸칸이 나눠 담는 부자농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걸까요? 택배 포장을 하고 있고요. 택배 포장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형태의 사이즈들을 고르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요? 저희는 하루에 나오는 계란 양이 뭐 1,300개 정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물량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이 가능해요. 닭에게 16조 반상 먹여 키워 깨질새나 조심스럽게 칸칸이 나눠 담는 이 유정란. 얼마에 팔고 계신가요? 계란 한 알에 1,300원이고요. 한 번 배송되는 포장 단위는 20개, 30개, 40개 단위예요. 꼼꼼한 포장 마친 유정란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데요. 유정란을 싣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마트도 식당도 아닌 한 아파트 단지? 안 계셔? 엄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네, 저 혼자 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오셨더라고요. 사모님 소개했다고. 네, 맞아요. 저희 일 도와드리는 그 회사 대표님이신데 그 사장님 말씀드렸더니 바로 전화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뭔 돈을 벌어요? 네? 아, 벌지 마셔요. 요즘 맞벌이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계란 사 먹죠. 저희 이거 계란 먹은 지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장님 초창기 하실 때부터 이렇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요거 말고도 뭐 이렇게 유정란이나 아니면 뭐 자연방사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보긴 했는데 그런 계란보다 확실히 신선한 느낌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특유의 계란 비린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사장님도 직접 갖다 주시니까 이제 뭐 깨져서 온다든지 이런 문제도 거의 없고. 오랜 시간 거래한 고객이 전하는 마음에 부자농부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고양시 일부 지역은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해요. 유정란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유정란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6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효 황토가 포함된 16가지 사료를 공급하라. 두 번째, 직접 키우는 시금치로 닭의 영양분을 보충하라. 세 번째, 회원제를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당일 생산된 유정란을 배송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연천에 내년 정도에 농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농장을 만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침을 전해오는 우렁찬 닭의 울음처럼 부자농부의 유정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해주길 김성중 부자농부의 밝은 미래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